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드디어 첫 OT입니다. 오늘은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냐면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될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학습 전략을 세우고 대비해야 할지 그거를 중심적으로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제 이름은 김민지라고 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랑 앞으로 공부하게 될 빅데이터 학습 멘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IT 회사에서 대표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로 IT 교육과 그리고 데이터 관련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강의는 피지컬 컴퓨팅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저는 좀 빅데이터에 특화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여기 보이는 책을 한 권 출간을 했어요. 이 책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올해에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랑 실기, 수험서를 같이 출간할 예정입니다. 우리 강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강의 이름은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합격 종합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필기와 실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같이 공부할 건데 결국 이 강의의 목적은 핵심 이론과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그로써 우리가 결과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제가 여기서 취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우리는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목적이에요. 즉 100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즉슨 제가 빅데이터 분석 기사의 어떤 모든 범위의 세세한 내용까지 여러분들한테 다뤄드리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이 강의의 2배는 여러분들이 더 수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 강의 자체는 이 취득에 좀 초점을 둬서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포인트를 잡아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강의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 대상 자체도 자격증을 단기 속성으로 취득하려는 자에게 적합하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학습이 처음인 사람들 있죠. 아마 비전공자분들도 많으실 거고 나는 빅데이터 공부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도 제가 충분히 수강하실 수 있도록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부터 그리고 어려운 내용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이다 하시도 좀 부담감 없이 들으실 수 있게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나는 공부를 좀 시작해보고 싶은데 빅데이터 공부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강의를 추천드립니다. 자, 강의의 커리큘럼은 총 34강이 될 거예요. 일단 지금 1강은 우리 같이 하고 있는 OT가 될 거고요. 2강부터 6강까지는 통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선생님 왜 갑자기 통계에 대해서 배우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도 결국 데이터에서 시작하는 거고 데이터를 다루는 근간이 되는 학문이 바로 통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통계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빅데이터를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통계 너무 어렵고 나 모르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꼭 중요한 개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룰 거고요.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 기초를 다지고 나서 7강부터 16강까지 빅데이터 분석 이론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이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론이라고 해서 필기만 대비하는 게 아니라 필기와 실기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왜 그런가요? 라고 했을 때 필기는 당연하고 실기에서도 이 필기의 이론이 주관식 형태로 문제가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실습, 코드를 짜는 것도 이 내용을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코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7강부터 18강까지는 실제로 나왔던 기출을 좀 복원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19강부터 33강까지는 R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저는 여러분들이 R을 해보지 않았다라고 전제하에 아주 기초부터 그리고 문제에 나오는 문제까지 심화된 내용까지 같이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의에서는 실기 기출 보건풀이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강의가 34강이지만 앞으로 시험이 계속 시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시험에 대한 추세라든지 시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간별 학습 방법이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적어왔는데 학습 방법이나 기간 같은 거는 제가 딱 정해드릴 수 없고 여러분들의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돼요. 여기에 나온 거는 이렇게 하셔라 라기보다는 제가 그냥 추천드린다 라는 명목 하에 적어왔어요. 단기 학습, 하루에 하나씩 들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꾸준히 들으셔야 돼요. 나 오늘 듣고 일주일 후에 이거 3개 듣고 이러시면은 학습 효율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통계라든지 빅데이터 이론이라든지 R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쉬운 개념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진입장벽이 있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연속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앞에 있는 내용이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기간은 어떻게 정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틀에 1개, 하루에 1개 이런 식으로 꾸준히 들으시길 권장하고요. 중장기 학습은 다 완강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려운 개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충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진 않아요. 포인트를 잡아드리기 때문에 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나 또는 제가 책을 출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강의를 듣는데 준비물이 있어요. 일단 교재. 제가 이 강의안을 책자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고 부교재라고 있는데 여기가 교재예요. 부교재는 요거예요. 아까 제가 작년에 출간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부교재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냐면 나는 R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처음부터 꼼꼼하게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준비하셔서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교환보다는 더 상세하게 내용을 담고 있고 우리가 다루지 않는 내용들, 다양한 내용들도 이 책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옵션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실기를 공부할 때 실습 데이터 그리고 당연히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실습 데이터는 제가 추후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강의를 듣다가 나는 선생님 이 얘기를 들었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또는 어떤 추가적인 데이터 학습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은 제가 커뮤니티를 하나 열어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오셔서 활발하게 의사소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R과 파이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갈게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데이터 분석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R과 파이썬 둘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해야 하나요? 라고 많이들 질문을 하세요. 제 답변은 베스트는 둘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둘 다 할 시간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정말 나는 데이터 분석을 처음 공부한다 하시는 분들한텐 R부터 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도 R과 파이썬을 둘 다 하는데 저도 R부터 시작을 했어요. 왜 R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지는 좀 우리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R과 파이썬은요, 지금 현존하는 언어 중에서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양대산맥이다 라고 말해도 좋아요. 그만큼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압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둘 다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돼요. 굉장히 좋죠?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이 언어에
생성 목적 자체가 달라요. 일단 R이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얘가 생겨난 이유는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이걸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통계학자라든지 데이터 과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만든 게 R이에요. 근데 파이썬은요, 원래 목적 자체가 데이터 분석을 위해 만들어졌다기보다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들어보셨죠? 뭐 C라든지 자바라든지 C샵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시작을 한 거예요. 즉, 다양한 용도를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생겨난 언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왜 이런 언어가 지금 데이터 분석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냐라고 하실 텐데, 여기에 도구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조금 어렵게 설명 안 할게요. 뭐 라이브러리, 패키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하나의 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개발자들이 데이터 분석에서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이런 도구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보다 쉬워요. 간결하고 문법이 쉽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프로그래밍을 처음에 입문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데이터 분석 도구들도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많이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이라고 하는 거는요, 누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근데 이 정의를 한번 같이 볼게요. R의 주된 목적 자체가 통계, 그리고 분석,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래요. 얘 원래 생겨난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좀 목적 자체가 다르잖아요. 지금 이거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더라도 원래 만들어진 이유가 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데이터 분석에 특화되어서 사용하기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R을 사용할 때 RStudio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직관적이고요. 사용하기 편리해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쓰여 있어요. 많은 코딩이 필요 없대요. 파이썬은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다 코딩 하셔야 되고 R도 코드를 작성하긴 해야 되는데 많은 라인들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함수들에 아주 간결하게 어떤 용도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조금 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접근성이 낮고 사용하기 좋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R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자격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은 국가기술 자격증이에요. 빅데이터 분석기사인데 이게 국가기술 자격증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기술 자격증은 자격기본법, 우리나라 법이에요. 거기에 따른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서비스 분야의 자격증이래요. 그리고 국가기술 자격증은 등급이 있어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기술사가 가장 높아요. 그리고 기사는 딱 이 가운데 정도의 포지션에 위치하는데 이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그냥 내가 따고 싶다고 해서 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응시 자격이라고 하는 거를 충족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에 굉장히 많은 텍스트를 나열해 놨는데요. 이거는 왜 이렇게 해놨냐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각각에 내가 해당이 되는지를 체크하시라고 이 텍스트를 다 갖다 놨어요. 즉, 내가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4년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이 밑에는 안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응시 자격이 있고 그거에 내가 먼저 충족이 되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시험을 대비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통상 기사 자격증이라고 하면 이제 관련 분야의 대학교 4년제 정도의 응시 자격이 제한이 되는데 정보기술 분야 있죠.
IT 쪽, 정보기술 분야는 관련 학과가 모든 학과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술을 전공했고 만약에 4년제를 나왔다면 이 자격증을 취득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IT 자격증, 정보처리 기사라는 게 있죠. 그 정도의 위상이 되는 자격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응시 자격에 대한 어떤 자세한 내용이나 그 응시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은 여기 제가 지금 도메인, 주소를 하나 남겨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는 자주 가실 거예요.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 관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가셔서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하시기를 제가 권장드립니다. 자, 이제 국가기술 자격증이 뭔지 아셨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할 건데 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는요, 빅데이터 분석 기사가 빅데이터 이해를 기반으로 분석 기획과 수집 저장 처리, 그리고 분석 및 시각화를 수행하는 실무자를 의미한대요. 분석 기사를 취득하면 이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 자격증이라고 하는 거를 취득하려고 하는 방향성이나 또는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상이할 수 있어요. 그쵸? 다 똑같은 이유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내가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따는 거예요. 그쵸?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데이터를 잘 다루는 사람을 데이터 과학자라고 말을 해요.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 과학자라는 직업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위상,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는지 그거를 잘 보여주는 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미국에서 글래스도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여론조사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에서 베스트 잡, 그러니까 가장 좋은 직업에 대한 거를 리스트업을 했는데 거기서 무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과학자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등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말은 보수도 당연히 많다라는 거고요. 보수의 단위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직업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요. 2020년에는요, 조금 떨어졌어요. 3위로. 하지만 여전히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직업의 만족도도 여기서 상위 5번째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 직업을 반드시 해라, 이 직업이 제일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르겠지만 데이터를 다룰 수 있다라는 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좋은 능력이고 좋은 위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표를 좀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 실기는 일반적으로 1년에 2번씩 수행이 돼요.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필기 실기 이렇게 총 각 2회씩 시험이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이트 있죠? 거기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시험 일정 체크하시고 이런 접수 기간을 놓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험이 많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접수 기간 절대 놓치시지 마시고요. 시험 보시고 증빙서류 제출 기간 이것도 꼭 체크하신 다음에 시험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전체적인 윤곽을 좀 봤어요. 그러면 이제 필기랑 실기로 제가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를 좀 같이 볼게요. 먼저 필기부터 볼 건데요. 필기는 총 4가지의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기획, 탐색, 모델링, 결과 해석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과목이 있고요. 각각 20문제씩 해서 총 80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당연히 필기니까 빅데이터 이론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80문제가 나오고요. 객관식 사지선다예요. 그리고 합격 기준이 여러분들이 2가지를 충족해야 해요. 일단 각 과목이 4가지 과목이 있다라고 했어요.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첫 번째, 전 과목, 즉 각 과목이 40점 이상이어야 돼요. 즉 여기는 꽈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거를 충족하시면 두 번째, 전 과목, 이 전 과목에 대한 평균을 냈을 때 60점,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다 잘 봤어요. 근데 이거는 한 3개 맞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탈락한다라는 거예요. 불합격. 아시겠죠? 그리고 시간은 2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실기를 한번 볼게요. 실기는 빅데이터 분석 실무라는 과목이에요. 총 14문제가 나오고요. 데이터 수집, 전처리, 모형 구축, 모형 평가 이렇게 나눠져요.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수집, 전처리, 모형, 평가, 구축 이런 말들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많으실 거예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저랑 공부를 하면서 같이 알아갈 거예요. 일단 과목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기는 이 유형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문제 유형이 필답형, 작업형 나눠져요. 그리고 작업형 중에서도 작업형 1, 작업형 2 이렇게 나눠져요.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자, 필답형은요. 우리 아까 앞에서 필기 이론 있죠? 4가지 과목. 그거를 객관식 사지선다가 아니라 주관식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 10문제 나오고요. 각각 3점씩 해서 총 30점이에요. 됐죠? 주관식으로 나오는 거. 그리고 작업형 문제, 대망의 작업형 문제, 이거를 우리가 R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즉, R이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형 1번은 비교적 간단한 문제가 나오고 3문제가 나오고 10점씩, 그래서 총 30점. 그리고 작업형 2번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유형에서 한 문제, 그리고 배점 40점이에요. 배점이 굉장히 높죠. 이거에 대해서는 좀 뒤에 가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100점 만점이고 합격 기준은 꽈락은 없어요. 총 60점 이상 맞으시면 합격하십니다. 근데 실기시험은요, 여러분, 컴퓨터로 시험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하는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걸 잘 챙기고 가셔야 합니다. 당연히 오픈북 아니고요. 그리고 필기시험을 합격하셨어요. 그리고 실기를 봤어요. 근데 실기 떨어졌어요. 그럼 다시 필기부터 보는 게 아니라 필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 동안은 필기를 면제해줘요. 그럼 여러분들은 실기가 떨어지시면 다시 실기를 보시면 됩니다. 시험 환경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거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미리 체험해 보시고 대비하셔야 돼요. 그거는 저랑 같이 하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시험 환경에 대한 어떤 참고사항을 첨부 파일로 줬어요. 제가 이거 첨부해 드릴 테니까 제 OT 끝나고도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또 한 번 더 보세요. 아시겠죠? 일단 클라우드 환경으로 진행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거랑 다르니까 준비를 요망한대요. 응시 환경 링크 있어요. 체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R과 파이썬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는 버전이에요. 이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각 언어별로 패키지라는 걸 줘요. 패키지도 뒤에서 배울 거예요. 패키지를 지금은 하나의 도구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 도구를 내가 원하는 모든 도구를 사용할 수 없어요. 여기서 딱 정해준 도구가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한다라는 거고 당연히 책상 위에 컴퓨터 말고 다른 걸 사용할 수는 없고요. 프로그램도 인터넷 안 되고요. 메모장만 여러분들이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제가 응시환경 체험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여기가 응시환경이에요. 여러분들 링크 제가 첨부해 드릴 테니까 직접 들어가셔서 꼭 미리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단답형, 필답형이에요. 여러분들이 딱 시험장에 가셔서 프로그램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 1번 질문 나오고 여기 답안창에 여러분들이 여기 타이핑 치시고 그리고 제출 버튼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돼요. 필답형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10문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작업형 1번 볼게요.
작업형 1번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여기 있죠, 여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R이랑 파이썬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 R 선택했고 R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코드를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하시면 돼요. 작업형 2번. 배점이 몇 점이었죠? 40점이었어요. 포기할 수 없는 문제죠. 작업형 2번은 문제가 조금 더 길고 많아요. 하지만 코드를 작성하는 공간은 동일합니다. 문제를 여기서 코드를 작성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꼭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제한사항들이 있대요. 제한사항들이 뭐냐면 라인별 실행, 그래프, 단축키, 자동완성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RStudio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편리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우리가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시험 환경에서는 이런 걸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여러분들이 코드를 다 하나하나씩 작성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죠. 헬프 함수, 도움말 사용할 수 있고요. 실행 시간 1분 제한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답안 제출 체크해 주세요. 단답형, 필답형, 답안 작성 후 제출, 아까 보여드렸죠. 제1 유형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고 마지막 라인에 요거를 써야 돼요. 이거는 근데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연습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변수명을 하면 그거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답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거고, 작업형 제2유형은 문제를 쭉 풀어나가신 다음에 그거에 대한 뭔가 한 가지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파일로 제출하셔야 돼요. 파일 중에서도 CSV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로 제출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채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안 제출 이것도 있고, 이거는 아까 40점짜리 작업형 제2유형은 어떤 지표가 우리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 정확도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구간적으로 점수를 준대요. 즉 뭐 조금 틀렸다고 그냥 40점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대략적으로 봤어요. 그러면 각각의 필기와 실기를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수 있을지 그거를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필기. 굉장히 양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필기 공부하시다가 많이 지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많이 뵀어요. 왜냐하면 양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방대한 이론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딱 각 잡고 나 이거 다 외워야겠다 하시면 의지는 좋으나 빨리 지쳐버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대한 이론에서 포인트를 잡을게요, 우리는. 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우리의 목적은 자격증 취득이에요. 100점 이거 다 맞자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취득하기 위해서 제가 포인트를 잡아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를 위주로 암기를 하시고 시간이 더 있으면 여기다 살을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들이 어떻게 문제로 적용되는지를 그걸 좀 훈련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단원별로 제가 지금 예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각각의 단원별로 이런 키워드들, 이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자, 이거를 같이 공부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라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이론이 많아요. 이론적인 거는 어떤 정의가 있고 그거에 해당되는 어떤 키워드를 매칭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고 이게 무엇인가? 이건 이건데 이거와 맞는가? 뭔가 매칭하는 문제가 많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이런 문제는. 그리고 이 문제는 왜 가지고 왔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의와 매칭을 하는 건데 자주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모든 시험이 그러하듯이 자주 나오는 문제, 이거를 저랑 같이 할 거예요. 이 변수 선택 기법은요, 문제에 되게 자주 나와요.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오는 문제로 학습을 하면 확실히 합격하기가 더 쉬워지겠죠. 그리고 계산 문제가 나와요. 아마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좌절하실 것 같은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취득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 계산 문제를 어느 정도는 좀 마음을 내려놓고 가셔도 돼요. 이 계산 문제가 80문제에서 아무리 많이 나와봤자 한 10문제 정도 내외로 나올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0문제 다 틀려라 이런 말 아니고요. 이거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고 나머지에서 점수를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셔도 된다고요. 너무 계산 문제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은. 자, 이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요. 아무리 계산 문제라고 한들 어떤 패턴이 있어요. 나올 수 있는 계산 문제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100% 다 예측해 드릴 수는 없지만 자주 나올 수 있는 계산 문제는 저랑 같이 풀어볼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게 익숙해지면 그런 문제들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유의하시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필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실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해왔는데 잠깐 쉬어볼게요. 실기, 제가 사진을 2장을 가지고 왔어요. 수영하는 사진이랑 지금 프로그래밍하는 사진이에요. 이 두 사진, 이 수영과 프로그래밍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 모두 여러분들이 절대 글로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수영을 우리가 열심히 수영에 대한 이론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걸 다 외웠어요. 그래서 필기시험 100점 맞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건 별개의 문제죠.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래밍.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들어요. 다 외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해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푸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코딩하는 사람들끼리는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니라 백문이 불여일타라는 말을 합니다. 100번 보는 것보다 자기가 한번 쳐보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정말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기는 어떤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중요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로 훈련시켜 드릴 수 있지만 실기는 그럴 수 없어요. 실기를 합격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코드를 직접 쳐보시는 거예요. 많이 틀리고 많이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게 손에 익으셔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답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기 이론에서 객관식이었던 필기가 주관식으로 주요한 내용들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관식이다가 보니까 너무 세세한 이론은 낼 수 없겠죠. 그쵸? 양심적으로. 그러면 주관식은 어떤 중요한 문제, 핵심이 되는 부분이 아마 주관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포인트 위주로 공부하면 될 것 같고, 작업형, 실기적 알로 작성하는 거, 그거는 작업형 1번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가 나와요. 하나의 한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나오고, 작업형 2번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냐면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 문제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럼 그걸 읽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 여기 데이터 전처리 있죠. 여기서도 해당돼요. 데이터 처리해서 데이터 가공해서 그리고 모형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요. 그거는 이제 저랑 하게 될 텐데 모형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요. 또는 시험에서 요구하는 모형들을 만들고 거기 안에 데이터를 넣은 다음에 그 평가 지표가 어떤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를 파일로 만들어서 제출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건 물론이고요. 지금 제가 쭉 프로세스를 얘기했죠. 절차를. 그 과정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돼요. 여기서는 문제만 푼다고 끝이 아니에요. 문제를 열심히 풀었는데
CSV 파일로 저장하는 걸 몰라요. 그럼 다 풀어놓고 제출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과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제 볼게요. 필답형. 아까처럼 정의가 나오고 달라진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하시는 거. 이렇게 필답형이 나오고요. 필답형에서도요, 여러분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필답형인데 계산 문제가 나와요, 컴퓨터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공신경망에서 이 문제가 좀 단골로 나올 것 같은데 계산 문제도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100%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 위주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업형 1번, 아까 비교적 간단한 문제가 나온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셋에 어떤 특정한 문제들, 뭐 레코드 수를 구하라든지, 레코드는 여기서 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는 뭐 평균이나 어떤 표준 편차나 결칙치를 제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데이터 전처리에 좀 가까운 문제들이 나오고요. 작업형 2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스토리가 있고요. 전처리하고 모형을 만들고 어떤 지표를 해서 그거를 파일로 제출하는 거. 요게 작업형 2번이에요. 요게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것도 여러 번 하시다 보면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 시험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학습 전략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대로 끝내기 아쉬우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 제 자신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해요. 결국 살아남는 종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강한 종도, 똑똑한 종도 아닌 변화에 잘 대응하는 종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 남긴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연령이 어떠하든 또는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든 또는 공부를 처음 하는 거든 지식 수준이 어떠하든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시대의 변화를 잘 캐치하시고 그에 아주 알맞은 공부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아마 이 길이 조금 힘든 길이 될지라도 좀 너무 조급해만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계속해서 학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 길에서 같이 가는 길에 도움이 되어 드릴 거고 저 또한 매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는 이제 2강부터 통계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OT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